여전히 위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쿨존이라고 하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여전합니다. 최근에 참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죠. 대전의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가 음주 차량에 부딪혀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이 사고 소식을 들은 분들 다 정말 하고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8일 토요일이고요. 사고 발생 시간이 낮 2시 20분경입니다. 예. 주말에 대낮에 그것도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인도에 있던 어린이 4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어린이 한 명이 이제 본명이 가족들에 의해서 공개가 됐죠. 승아 양입니다. 승아 맞아요. 양이 이제 사망을 했고요. 지금 이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A 씨는 구속영장이 10일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A 씨가 초기에는 나 소주 반병 마셨다라고 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소주 한 병 마셨다. 네. 반병이 아니라 한 병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또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언론을 통해서 당시 A 씨가 식당 앞에서 차를 운전하기 직전의 모습이 나오는데 네. 만취해서 몸을 비틀비틀하는 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왜 음주운전을 했는가 정말 온 국민이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또 사고 상황을 이제 일부분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운전을 한 2시쯤에 시작을 합니다. 낮 2시쯤에 네. 20분 정도 후에 좌회전이 안 되는 쪽에서 일단 좌회전을 한번 하고 그러다가 인도를 그냥 들이받고 들어가서 인도 네. 위에 있던 어린이들이 이렇게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네. 제가 기자 시절에 10년도 전에 네. 그때도 이 스쿨존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언론에서 비판하고 국회에서 법안 발의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네. 마음이 아프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우리가 사고 날 때마다 너무 감성적으로 떠들썩하게 하지 말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이야말로 법도 제도도 자치단체장의 역할도 되새겨봐야 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아니 오죽하면 또 승아 부모님께서 직접 딸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을까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런 결심을 하셨을 텐데요. 자, 스쿨 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가 얼마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일어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안전펜스나 사고 보호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예. 이게 이제 법의 허점일 수도 있고 어떤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어린이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네. 인도를 가다가 그러니까요. 차에 치이는 사고예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맞은편 초등학교 인근을 봤더니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철제 울타리라고 하죠.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사고 난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여긴 또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했더라도 철제 펜스가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어린이들이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까지 했을까? 물론 이 운전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만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제도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사고가 너무 커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제도나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왜 하지 못했을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이 민식이법은 민식이군의 이 부모님들이 이 법 제정 과정에서 나오면서 이름이 붙은 네. 건데 이 민식이법을 통해서 처벌도 강화하고 이런 안전시설도 강화하는 내용이 분명히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좀 애매모호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법과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어른들이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네. 점에서 굉장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현행법에 따라서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던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그런데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엄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엄벌은 엄벌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가 철제 펜스 얘기한 거잖아요. 네.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책은 예방책대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치단체에서 어린이 스쿨존에 대한 전수조사 할 수 있거든요. 네.
아니 그거에 집중해서 세금 쓴다는데 어떤 국민이 비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점검을 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참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좀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전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뭐 이분이 이제 공무원이었다 아니다는 이제 핵심적인 건 아닙니다만 네. 이분이 이제 이분이라고 하기도 참 민망한 이 A 씨가 예. 낮에 낮술을 여러 사람들하고 마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A 씨가 가장 잘못했지만 이 술을 마셨던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운전대를 잡게 뒀느냐. 아마 이 그러게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방조에 대해서 조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너무 답답한 것이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교육을 엄격하게 받거든요. 네. 이게 설렁설렁 받는 게 아니라 요즘 의무 교육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보다 훨씬 더 엄격한 윤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이 높아진다고 하더란데 전직 공무원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너무나 답답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시간을 되돌려서 이 사람이 음주운전 안 했다면 이 4명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하건대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른들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예. 특히 인도에서 걸어가던 어린이들에게 무슨 책임을 논할 수가 있겠나요? 제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방송에 나올 때마다 화가 나려고 합니다. 맞아요. 화가 나려고 해요. 술을 네. 마셨다도 아니고 일부 앵커들은 술을 퍼마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음. 분노를 감출 수가 없는데 제가 네. 거듭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 이때만 반짝 화내고 슬퍼하지 말고 제발 바꾸자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조성돼서 법도 바뀌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한낮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 잡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고가 또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예. 그 4월 8일 날 승하양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4월 9일에 또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났습니다. 근데 바로 시간을 다음 잘 날. 보셔야 돼요. 네. 오후 6시 30분. 이 시간대에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예. 20대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가다가 40대 남성을 치었는데 이분은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새 아이의 아빠라고 합니다. 네. 음주운전 살인행위입니다. 그럼요. 살인행위고 그 사고,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의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갑니다. 이게 한 사람이 사실 피해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건데요. 그럼요. 이런 사고가 4월 9일에도 있었다. 그것도 오후 6시 반. 제가 이제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4월 9일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도 면허 수준의 만취 상대인 30대 여성이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시간을 말하냐면 네. 낮에 하는 거건 밤에 하는 거건 음주운전은 나쁘죠. 그럼요. 그런데 조금 상식적으로 밤이면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저녁 먹으면서 반주하는 문화가 있는데 도대체 대낮에 왜 음주운전을 하지? 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 단속을 안 할 거다라는 심리가 은연중에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승하양 사고 같은 경우에도 네네. 만약에 뭐 지금 집중 음주 단속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인데 토요일 낮 2시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음주 단속 걸리겠어? 차량이 많겠어?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술 마시는 분들이 자기 합리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좀 음주에 너무 관대하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보통 안 한 사람이 있어도 한 번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게 또 상습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 강경하게 좀 강한 좀 그 뭐라 그래야지? 처벌을 좀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대낮 사고가 또 무서운 거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하는 스쿨존에서 이 만취운전으로 아이들을 상대로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또 낮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관리 단속과 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뭐 이럴 때만 커지면 안 되겠지만 지금 뭐 여기저기서 다들 원성에 자자하죠. 예. 왜 그러냐면은요, 엄벌이 필요하다 이 목소리는 법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요건이 되어 있지만 네. 지난해 1월에서 12월 1년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이 몇 건일까를 언론에서 분석해 봤더니요. 네. 69건 중에 한 건만 실형이 선고되었다라고 합니다. 많이 적네요. 네, 그렇다 예. 보니 그럼 뭐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라는 건데
아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을 잃을 수도 있고 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게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한 거잖아요. 네네. 어린이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69건 중에 한 건이 실형이라니 그렇다 보니까 엄벌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가해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적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그 토요일에 그 속보로 처음 접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때는 이제 위독하다라고 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 소식이 또 전해지더라고요. 정말 유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자, 특히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승아의 친구들 중에서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실어증을 앓고 있는 또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 네 명의 어린이가 이제 사고를 당한 건데 이제 승아 양은 세상을 떠났고 친구 중에 한 명은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있고 예. 한 명은 뇌수술 받고 있고 아. 한 명은 태어났다가 다시 재입원한 것으로 어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체적 피해도 문제이지만 예. 그 사고 현장에 있던 아이들이 이 겪을 트라우마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 맞아요. 그래서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찰에서 피해자 전담팀을 구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너무 늦지 않게 이런 조치가 단계적으로 치러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모님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그럼요. 부모님들의 마음의 상처도 당연히 피해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트라우마 치료가 돼야 되고 사고 현장을 목격하거나 사고를 들은 사람들에 대한 집단 심리 치료라든가 개별 심리 치료 요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역시 돼야 되는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겉으로 뭐 피가 철철 나거나 부러진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말 아프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신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지금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말로 충격의 강도가 약해서인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왜 너무 충격받으면 현실을 부정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 때문에 오히려 더 아이들이 명랑하게 행동하거나 이 현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나중에 더 큰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승아 양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같이 학교에 다녔거나 그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데 공분하는 선에서 끝이지 말고 이 공분이 무언가를 개선하고 피해자를 우리가 치유하고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어떤 에너지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게 보통은 알면서도 그 사건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 뭐 피해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정말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말 그런 식으로도 쭉 좀 케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클까요?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녹색 어머니 외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경찰서에 또 자진 출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운전자 예. A 씨는 제가 정말 스스로 생각해 보니 참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기는 좀 정황이 복잡합니다. 그래요. 예, 이 녹색 어머니라고 이제 학부형들이 나서서 교통 안전 지도를 하고 있는 현장에 또 다른 학부형인 A 씨가 그냥 거의 뭐 녹색 어머니 분들도 다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차량을 급히 몰고 들어가서 예. 중앙선 침범하고 아이 내려놓고 사라졌던 이 영상이 제보가 됐습니다. 어머머. A 씨도 그럼 학부모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네. 전국에서 다 떠들썩하게 되면서 난리가 난 거고요. 이 제보자분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 아니 이거 시청 민원콜에 전화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내가 파일 받았는데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칙금하고 벌점 부과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이걸 알려주면서 공분이 더 커진 거예요. 경찰은 뭐 하고 있냐? 그리고 이 A 씨는 누구냐? 난리가 나서 이 A 씨가 주변인들로부터 당신 여기 찍혔더라. 지금 난리 났더라. 해서 자진 출두한 겁니다. 그럼 뭐 자진 출두라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자진 출두라고 뭐 어쨌든 뭐 체포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강제로 한 건 아니지만 네. 자진 출두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게 범칙금 12만 원, 벌점 20점 부과 통고 청구를 경찰이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경찰의 대응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대형 어린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럼요. 시민이 가서 CCTV 영상까지 받아왔는데 모자이크 처리되어가지고 우리는 못해요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그럼 경찰이 도대체 뭐 하냐고 분통을 터뜨린 거거든요. 물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겠고 당장 누가 교통사고 당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러냐라고 해서 이 시민이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제보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고 저도 봤는데 네.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민들의 신고 의식도 중요하고 시민들이 신고했을 때 행정기관이나 경찰에서 아유 우리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럼 누가 제보를 할까요? 네. 그래서 이 행정기관과 경찰도 좀 부모님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맞아요. 아니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학부모 같은 학부모라는 게 더 어이가 없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자, 또 스쿨존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해당 구역의 교통사고는 매년 500건 안팎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강화가 됐는데도 500건이면 정말 네, 대단한 건데 작년 12월이었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9세의 초등학생을 치어서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또한 또 사회가 떠들썩했었습니다. 예. 이 운전자 A씨 같은 경우에는 만취 음주 운전 사고를 스쿨존에서 낸 것뿐만 아니라 네. 이 어린이를 치고 달아났다. 이 뺑소니가 아니냐 아. 이런 혐의까지 지금 적용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쯤 제가 시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학생들이 이때 집으로 많이 이동하는 그렇죠. 시간이거든요. 학교할 시간인데. 네, 청담동의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어린이가 하교하다가 이 차로 사고를 당해 숨졌는데 역시 운전자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데 제가 왜 좀 화가 나냐 방송하면서 이렇게 화내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나죠. 지난해 네. 12월 이 사건이 났을 때도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또 금세 또 잊혀지고. 몇 개월 만에 똑같은 형태로 지금 반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막 화내고 막 떠들썩하게 하고 승아 양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분통 터지는 모습에서 많은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제도를 고치는 국회와 그리고 단속의 권한이 있는 경찰과 시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가 제발 이거 아유 저런 일 있었지라고 앞으로 뭐 하겠다고 발표만 하지 말고 당장 이 시각부터 무언가를 좀 해서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당시에 또 아이를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이게 또 문제가 됐고 많은 분들이 화가 난 포인트예요. 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의 맥박이 아직 뛰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정말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 운전자 A 씨가 나는 그 도주를 하진 않았다라고 부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급대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아직 맥박이 뛰고 있었다. 그 말은 조금 어른들이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어떻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다만 이건 이제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사고 이후에 스쿨존 내의 어린이 보행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동원이법이 또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앞세워서 법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고로 사망한 초등학생 이름이 고 이동원 군이었다고 해요. 참 왜 이런 법이 이름이 돼야 되는지 아이의 이름들이 돼야 되는지 너무 슬픕니다. 네. 본래는 어떤 사고의 희생자 이름을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내가 피해 사실을 입은 피해자인데 왜 내 이름을 여기에 사용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망자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그런데 이 동원이법이나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를 당한 어린이들의 부모님이 우리 아이의 죽음을 헛되이 그냥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의미에서 네. 아이의 이름을 공개하고 그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해도 된다라는 이제 허락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고요. 네. 이 동원이법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난해 12월 강남에서 있었던 음주 사고, 어린이 사망 사고를 기점으로 발의된 법안의 또 다른 별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 이동원 군의 유족과 대화를 하고 낸 법안의 내용인데요. 도로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스쿨존의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그리고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 방호 울타리를 우선 설치하는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시도는 좋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기 전에 나중에 또 이런 사고 나면 또 이런 말 할까 봐 좀 무섭네요.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가장 처리해야 될 1순위 법안, 그리고 이건 여야의 대치가 있을 수가 없는 없죠. 법안입니다. 이게 네. 여야가 합의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법안으로 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될 1순위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스토킹 관련한 범죄 개정안 네. 이런 것들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개정안을 예. 낸 상태이기 때문에요. 상임위 차원에서 이제 논의도 돼야 되고 법사위도 거치고 본회의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국회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공전 파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정말 민생 법안이고 어린이들이 무슨 정당 지지에 무슨 상관이에요. 전혀 상관없죠. 예, 이런 예. 법안 잘 논의해서 빨리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자, 또 해당 사고 이후에 강남구는 사고 발생 구역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보행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액고 애완간 고친 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다행이네요, 이 부분은. 네. 예, 강남구에서 아마 이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점검을 했고 또 올해 8월까지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취재진이 가봤더니 어쨌든 이 어린이가 숨졌던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방통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네.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우리 귀중한 아이들 하늘로 떠난 다음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요. 강남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자치단체장들도 이런 부분을 내가 당장이라도 하겠다 발표를 하시고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안전 펜스 설치라든지 집중 단속 등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스쿨존 내에서 과속하지 않아야 하고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겠죠. 자,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자, 어떻게 하면 좀 그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예. 예, 우리가 어떤 오래되어 있는 문화를 고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법과 제도겠죠. 그래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처벌을 엄하게 하는 법이 계속 발의가 되어 있는 거고,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이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국회의 몫인 거고요. 두 번째로 처벌과 관련해서는 법이 있지만 69건 중에 한 건만 실형받았다.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법원 차원의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관들께서 초범이다, 무슨 이 사람이 가장이다 이런 거 너무 선처해 주지 마시고 음주운전은 살인죄에 준하는 것으로 처벌하겠다라는 엄벌 의지 보여주셔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의식 개선입니다. 네. 사실 음주운전 단속은 사후적인 측면이고 어떻게 24시간 내에 경찰들이 음주운전 맨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 단속이 일부 예방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경찰들이 다른 제쳐놓고 낮이고 밤이고 음주운전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요즘 이동식 이제 감시 차량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또 시민 운영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감시하는 체계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문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적인 캠페인이라도 해서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는 문화부터 빨리 고쳐야겠습니다. 네, 주변에 정말 음주운전하는 사람 있으면 옆에서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이 잘못하면 네. 그 방조도 예, 좀 예.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음. 술 먹고 운전된 사람 잡은 거 보고 그냥 방조하면 나도 사실은 공범이다라는 그럼요. 생각으로 바로 신고해야 돼. 절대 네.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건을 정말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않도록 정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말 우리 안타까운 승하양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